좀 애매해요. 이게 확실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건강에 투자라. 안녕하세요, 윤약사입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의 효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슈가 된 논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만의 한 연구에서 파인애플을 먹었더니 비문증이 치료되더라 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파인애플 먹으면 비문증을 치료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비문증이 무엇인가? 비문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눈 안에 겔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횟집 가면은 상어 눈알이에요 해서 이제 주는 거 있죠. 그렇게 말랑말랑한 덩어리가 있어요. 투명하게 생긴 거. 그게 우리 눈에 있습니다. 그걸 유리체라고 하고요. 물과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이 유리체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 유리체 안에 있는 콜라겐이 분해돼서 단백질 덩어리가 동동 떠다니거나 해서 이러한 부유물들이 그림자를 만들어내서 우리 시야에서 뭔가 동동 떠다니는 게 보인다. 이걸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질병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이제 뭐 치명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 뇌의 인지적인 그런 적응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고 부유물이 사라져서 가라앉아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고요. 6개월 정도면 대부분 비문증 증상이 자연스럽게 소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문증의 증상은 비슷한데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노화로 인해서 콜라겐이 분해되어서 단백질이 동동 떠다니는 일반적인 원인이고, 그리고 망막 박리, 망막 열공에 의한 그런 다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리체 출혈, 백내장 수술, 후유증으로 생기기도 하고, 수정체의 이상, 시신경의 이상, 혹은 안구 건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과속화시키는 게 뭐 앞서 말씀드린 노화, 당뇨병성 망막병증, 염증, 만성염증 같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죠. 이렇게 원인도 다양하고요. 치료법은 뭐 레이저 치료라든지 뭐 다른 시술적인 요법이 있다고 해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파인애플과 비문증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봤는데, 대만 연구가 좀 빨리 2019년에 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022년인가 뭐 이제 일본의 자료도 있고 그랬어요. 보니까 파인애플 먹은 게 대만의 파일럿 스터디, 소규모 연구였고, 일본이나 다른 또 후속 연구 같은 경우에는 브로멜라인 같은 단백분해 효소, 전신 효소로 작용하는 그런 영양제를 먹고 증상이 어떻게 조절이 됐나라는 게 있었는데, 아직 명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았고, 연구 자체가 좀 애매해요. 이게 확실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파일럿 스터디가 이게 향후의 대규모 연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냥 소규모 연구예요. 그런데 이 소규모 연구가 나중에 틀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강아지 구충제인가 뭐 구충제 먹고 항암 활성이 있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연구들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메커니즘도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나중에 대규모 연구라든지 다른 걸 해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있진 않더라 라는 그런 것들이 밝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일럿 스터디는 우리가 시험 테스트 튜브에서 하는 이런 전임상 뭐라고 하지? 작은 규모 있죠? 작은 규모의 아주 뭐 시험관 테스트 이런 거에서 약간 발전된 정도고, 방향성을 잡기 위한 스터디인데 이 연구 자체를 맹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파일럿 스터디에는 이 모수가 작습니다. 190명인가? N이 190I라고 돼 있으니까 모수가 190. 그리고 대조군이 없어요. 이게 대조군이 있어야지 이게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먹든 안 먹든 증상이 자연스럽게 소실되더라 라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없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은 기준점을 잡고 여러 가지 외부 변수를 통제해서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파일럿 스터디에는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있다. 그래서 신빙성이 약간 떨어진다 라는 게 제 의견이고, 이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190명의 비문증 환자에게 3개월간 하루 1개에서 3조각의 파인애플 조각을 그 점심 때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정도를 봤을 때 1개월째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3개월째 꽤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에 한 조각 먹은 사람은 55% 개선이 되었고요. 2조각 먹은 사람 67% 개선, 3조각씩 먹은 사람 75% 개선. 뭔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문증은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는 질환입니다. 안 먹었어도 대조군에서는 꽤 많이 호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이게 대규모 이중 맹검 실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진 의문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유리체에 단백질 덩어리가 동동 떠다니는 것 때문에 생기는 비문증은 브로멜라인을 먹어서 효과가 있으려면 그 브로멜라인이 혈관을 뚫고 유리체를 뚫고 들어와서 콜라겐을 녹여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리체와 망막 사이, 그리고 이 혈관 사이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제 뇌 혈관 장벽이 존재하듯 유리체에 들어가는 거기에도 막이 있어요. 그래 아무 물질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수분이라든지 분자량이 작은 영양소, 뭐 미네랄, 아니면 비타민, 아미노산, 포도당 이런 단순하고 작은 영양소만 들락날락 할 수가 있고요. 단백질 분해 요소, 브로멜라인을 구성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는 굉장히 거대 분자거든요.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합쳐서 펩타이드가 또 합쳐서 여러 가지 구조가 이렇게 커져 가지고 있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굉장히 거대 분자 덩어리인데 막을 통과하기가 제 생각에는 쉽지 않아요. 물론 브로멜라인 자체가 기능성을 잃지않고 혈관 속으로 잘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전신 효소로 기능하는 효소 중에 하나이지만 이게 유리체까지 뚫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비문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6개월 내 자연 호전된다고 해요. 대조군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제 의문은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비문증이 심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비문증 목적으로 먹어서 효과가 없어. 그런데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서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브로멜라인이 뭐 그렇게 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블로그에 올렸지만 해외에서 꽤 괜찮은 제품, 고스펙 제품 같은 경우에는 3만원대면 살 수 있어요. 뭐 3, 4개월치가 굉장히 저렴하죠. 한 달에 10,000원꼴로 먹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안과 진료를 권해드리고, 안과에서 한번 먹어보세요 하면 먹어볼 필요가 있지만, 이건 실술적인 요법이 필요하고 다른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생겨난 비문증입니다 하면은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비문증이 있다, 1차적으로 병원 가시고 안과를 가시고 뭘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드셔보시길. 그래도 우리가 손해볼 건 없으니까 말이죠. 제가 참고한 문헌과 뭐 추천 제품이라든지 그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